자, 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9.13 대책을 피해가는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저 참 희한한 분들 많이 봤습니다. 어디까지 희한한 사람은 봤냐면, 자기네 집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이 안 됐다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조정대상 지역에 최소한 포함돼야지 좋은 지역이잖아요. 아, 자기네 집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 안 됐다니까 너무 좋대. 그런 분도 보셨고, 그런 분도 제가 봤고, 그리고 9.13 대책이 나와서, 이제는 집을 안 사도 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집을 안 사도 되는 절호의 기회. 참,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방송은, 틈새에서도 살아남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에요. 어떻게 하면 집을 안 사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집을 안 사게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지금까지 못 샀던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격이 떨어져도 사실은 승자는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승자로 남기 위한 전략을 연구하는 저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등기부 떼보시면 알겠지만은, 등기부가 아니라 실거래가 보셔도 알겠지만, 여의도도요, 저희도 시범 아파트도 저희가 4억 8천 최저점에 들어갔던 회사예요. 바닥일 때 들어가서 저희가, 투자에 성공을 많이 시킨 회사이기도 한데, 자, 이 9.13 대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틈새가 있고, 대책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대책 그대로 읽어주고, 신문을 요약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말처럼 강의하는 사람들, 유튜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려면 신문 보세요, 그냥. 왜 무슨 신문을 지가 한 말처럼 막 요약을 해갖고, 지금 전략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상, 그런 건 볼 거 없고, 자, 저희랑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고요. 공시가격 현실화및 세율 인상을 했고,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DSR 도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자, 세제 혜택, 그리고 또 공급 정책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계속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격 현실화 및 세율을 인상을 하는데, 공시가격으로 인상을 하면은요, 추가적인 주택 구입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요, 사실. 그리고 집 없는 사람이 주택을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서울에 평균 가격은 이미 7억을 넘었고, 웬만한 살 수 있는 도심에 가까운, 그러니까 2호선이 돌아가는 라인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2호선이 서울의 중심을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이잖아요. 2호선이 돌아가는 라인들 보면은 이미 이제 30평대 아파트들은 저쪽에 대림역 이쪽 일대를 빼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다 공시 가격은 앞으로 다 9억이 넘어갈 거야, 아마 30평대 기준으로. 왜냐면 아파트 가격, 신규 아파트 기준으로 거의 지금 12, 13억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자,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시가격을 피해가는 것을 우리가 그럼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있고, 객관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가격을 현실화하기 쉬워요. 그런데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는 이런 물건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양성 때문에 어느 물건의 특정 가격을, 공시 가격을 이렇게 높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현재 공시 가격도 이미 아파트보다 현저하게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급격하게 끌어올리지도 못할 뿐더러 현실화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포커스를 일단 한번 잠깐 맞추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DSR 도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강화를 하면은, 우리가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들 같은 경우, 재개발로 확정된 곳들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이 4억이 넘었습니다. 프리미엄이 4억이 넘었고요. 재건축은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하려면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현황이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확정 안 돼도 기한 다 된 아파트들, 이제 30년 넘어간 것들도 거의 재건축 확정 가격과 동등한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재건축 확정 안 된
뭐 올림픽 선촌 아파트 아직 확정 안 된 거거든요. 뭐 가락 회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서초구에 있는 잠원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들 보면 확정 안 된 것들이 마치 재건축이 확정된 것들처럼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도 확정 안 됐죠. 확정된 것들처럼 가격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도한 대출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가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가 이 혜택이 이제 축소된 건 사실이에요. 세제가 축소됐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항 요거는 좀 설명드리면, 뭐 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 많이 알겠는데, 이 97조 3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유 기간 동안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혜택을 주는 거고, 이제 97조 5항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주택을 매입해서 3개월 안에 준공공 임대 냈을 때 양도소득세 100% 감면하는 거는 이건 올해로 폐지가 돼요. 그리고 2019년 이제 4월 말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확정이 되는데, 2019년 공시가격 확정되고 이제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주택 투자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요.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매입을 공시가격이 현실화돼 있는 주택들을 사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면은 공시가격 인상분은 적으면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급선무예요. 그리고 상가 투자도 이제 당장 주택을 눌렀다라고 해서 상가로 가기에는 앞으로 변동성이 있는 금리를 보면서 요거는 제가 한번 전망을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상가 투자는 금리 인상의 수위를 보면서 앞으로 전망을 해야 할 듯 하는 것이고, 어차피 뭐 두 채 이상 있는 분들은 공시가격이 이제 9억이,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할 때 처음에 차감하는 금액이 9억이 아니라 6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곧 이 공시가격 인상분은 적으면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택이 굉장히 저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차익을 봐야 되실 분들 다 좀 돈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종합부동산세까지 내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마 분명히 꺼려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돈이 좀 없으면서도 또는 소액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에 해당 안 되지만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 해당은 안 되지만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게 이게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공급 방안도 나왔죠. 규제만 나온 게 아니고 공급 방안도 나왔어요. 신규 수도권 공공 택지 공급에 대한 것들 나왔죠. 그래서 뭐 도심 내 유휴부지, 뭐 가장 말 많은 지금 뭐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들,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의 그린벨트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 2등급은 뭐 개발 못하는 거고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 그리고 도심 내 공급 활성화, 이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자체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역세권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노후지에 대한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을 공급을 하겠대요. 자, 이제 핵심 단어들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 사업, 이거는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됐든 추가적인 재개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역세권에 뭐 이거 상업지역 주거비율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어떤 조합사업에 대한 개념보다는 뭐 역세권과 플러스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조합사업의 개념보다는 큰 땅을 갖고 있는 상업지에 대한 어떤 지금 뭐 나라가 갖고 있는 땅이 될 수도 있죠. 한전부지 같은 경우도 뭐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뭐 마장동에 있는 한전부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사업이 아닌 큰 토지에 대한 어떤 기관 소유들의 토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역세권이나 노후지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방안도 있죠. 공급 방안에 대한 투자 전략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좀 살펴보면, 자,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이거는 그냥 토지 투자예요. 토지 투자. 그래서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를 검색한 다음에 보면은요, 뭐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하고 다 표시해놨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그린벨트까지 투자를 할 사람들을 상대로 유튜브를 제작을 하진 않아요. 저는 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제 거 안 보고 본인이 하듯이, 뭐 제가 이거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계속 투자 패턴을 유지하고 정보 수집하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투자해서 좀 잘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제 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또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토지까지 사실 분들은 그냥 제 거 안 봐주셔도 될 것 같고, 이거 검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린벨트 투자까지 제가 논하진 않을게요. 그린벨트, 수도권 그린벨트 땅이요, 지금 뭐 과천 쪽으로 가면 1,000만 원 다 넘거든요. 이게 힘듭니다, 사실은. 뭐죠? 비닐하우스 하나에 보통 300평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자, 도심 내 공급 활성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상업지역 주거비율, 준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역세권 조합사업 할 때 용도지역도 변경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용적률을 상향을 하는데, 이제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을 하는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도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용도지역을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역세권의 노후지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는 거니까. 역세권에 있는 주거지역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이거는 9.13 대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을 한 다음에 정비사업까지 활성화하는 거죠. 도심 내 이 정비사업 활성화 이꼴 개발이거든요. 이 개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택지개발 사업은 우리가 투자를 못해도,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미리 예정지 같은 경우, 택지 개발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뭐 토지를 입찰받거나 이건 개인이 못하는 거고, 택지가 개발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땅을 사야지만이 투자가 가능한 건데, 비닐하우스 한 동만 하더라도 30억인데 그거 어떻게 투자합니까? 자, 그러면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이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린벨트 푸는 거 굉장히 어렵고, 지금 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자체들 반발도 심하고요. 노후지 구도심 개발이 결론은 해결책인 게 점점 이렇게 좁혀지고 있어요. 좁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앞에 대응책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교집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9.13 정책에 따른 투자 교집합 찾는 거. 규제 정책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과연 어디다 투자를 할지를 찾는 게 가장 큰 급선무이고, 그게 바로 투자처예요. 그래서 규제 정책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공급 정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규제 정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급 정책에 이거 있는 거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찾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좀 불가능한 매물. 공시가격 현실화 한다고 했으니까 규제를 피해 나가는 거죠. 그쵸?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막 신문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무슨 유튜브 제작할 자격,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피해 나가는 매물들은 어떤 게 있으면 방법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미래 기대 가격이 존재하는 매물, 기한 도래한, 이게 뭐지? 예정 재건축은 일단 가격이 선반영됐어요. 글씨가 좀 애매하네. 틀렸네요. 글씨가 틀렸어요. 기한 도래된 예정 재건축은, 예전 재건축, 이게 한자 빼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예정 재건축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돼요.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 적용이 최소되고 현 정책과 맞는 매물을 찾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정책이 좋은 게 나와도 지금 주택 더 갖지 말아라, 너 가지면 보유세 많이 올리겠다, 이런 골자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좀 힘들면서, 또는 인상분이 적용이 최소가 되면서 현재 정책과 맞는 매물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도심 내 개발 가능 지역이 뭐냐, 지금 쭉 9.13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 이렇게 투자해야겠구나, 규제도 있지만 이렇게 투자해야겠구나 라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게
이걸 찾는 게 정상적인 우리 투자 컨설턴트 아닙니까, 이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역세권 정비구역 추가 지정 가능한 곳, 노도 유지되어 있는 곳, 이것을 찾는 게 가장 큰 투자의 급선무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의 핵심된 거예요. 핵심된 교집합의 전부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곳에, 이 모든 것이 되는 곳에, 역세권의 정비구역 추가 지정 가능한 곳에 또는 정비구역이 계속 또 추가되려면 노후가 유지되는 곳이에요. 이거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우리 성공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예, 전화 주시고요. 이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앞으로 2부, 3부 계속 해드릴 겁니다. 자, 이런 곳들 중에 또 어떤 곳이 있으며 저희랑 같이 하실 분들은요. 이제 전화 주셔가지고 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어떤 걸 하더라도 계속 보셔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항상 저희랑 같이 하시고 너무 뭐 의기소침해 있지 마시고 저는 항상 뭐 어떤 정책이 나오면 반대는 꼭 쓴다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위스키가 안 팔릴 때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위스키 못 사 먹잖아요. 근데 열받잖아요. 막 소주는 엄청 잘 팔려요. 소주는 화랑이야. 막 라면 주가도 막 올라간다니까요. 항상 정책에 반대해서 오르는 곳들이 있어요. 막 폐업해 막 난리나. 주방 가구 중고 파는 데들은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막 떠리로 다 주방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막 팔아버리는 거예요. 헌책방도 잘 됩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 틈새로 살아나는 게 있어요. 우리 경기 안 좋을 때 대형 아파트 떨어졌지만은 소형은 올랐습니다. 소형이 막 엄청나게 오르니까 지금 대형들 또 뭐 사야 될 때다 막 이런 말들 하는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총망라를 하면은 투자 지역이 우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막 저희 회사 너무 잘 보여. 큰일 났어요. 막 다 보여. 자, 저희랑 항상 같이 하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좀 뭐 대책이 나오고 힘 없어진 분들 보고 힘 좀 냈으면 좋겠고,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정책들이 드디어 안 사도 되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게 기회입니까, 그게?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